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S라인 몸매 가꾸기에 아주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은 건강과 S라인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명의 성형외과 전문의 심형보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와, 저희 올리브에는 그야말로 미스코리아 재민 씨, 슈퍼모델 박둘선 씨, 몸매가 환상적인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분들이 과연 환상적인 몸매, 건강한 몸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속으로도 건강하고요. 네. 겉으로 보기에도 보기 좋은 매력적인 균형 잡힌 몸매인데 건강한 몸매가 대부분 보기도 좋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몸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올리브 패밀리 분들 고민 안 하세요? 저도 자꾸만 남자지만 몸이 S라인이 돼가거든요. 아니 S라인이 그 S라인이라 등 굽고 배 나오고 S라인이 되는데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자꾸 받아요. 예, 초콜릿 복근도 못 만들고. 아, 남자도. 아 맞죠 남자들도. 아니 박둘선 씨는 뭐 슈퍼모델이니까 이런 걱정은 없겠어요. 저 고민 너무 많아요. 예? 나이 먹다 보니까 찌는 건 뱃살이고요. 그리고 엉덩이도 조금씩 없어지고. 그런데 운동은 또 막상 옛날만큼 안 되더라고요. 바빠서. 야. 그래서 평생 고민인 것 같아요. 자, 건강 몸매 이거 어떤 건가요? 한번 퀴즈를 내볼까 해요. 네네. 네. 표인봉 씨하고 김원구 씨께서 한번 이 중에서 그 자기 스타일의 그런 체형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시죠. 일몽 씨. 같이 술을 한 잔 해보고 나서 성격도 봐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근데 저는 2번. 표인봉 씨 2번. 김원구 씨는요? 1번. 대건 그렇게 심각하게 고를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표인봉 씨가 고르신 이제 2번 유형은 네. 그 허리와 엉덩이 비율이 0.8 오. 정상범입니다. 0.7에서 0.8까지. 네. 1번이 이제 그 소위 황궁 비율이라고 하는 허리하고 엉덩이가 이제 0.7대 1 예. 저런 비율인데 저런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고 다른 사회에 봤을 때 대다수가 느낄 때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런 몸매라고 합니다. 건강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마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이 0.7대 1이 시사하는 거는 그 복부 비만율이에요. 그래서 복부 비만율이 높을수록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0.7에 가까울수록 복부 비만이 적다는 것은 만성 질환의 가능성도 낮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들의 기준은 어떤지 몸매 기준이 저거랑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보통 0.9의 아래쪽까지는 네. 약간 허리가 잘록한 게 남자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그 공작 부인들 아주 그렇죠. 귀부인들이 이 S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콜셋을 입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그 고야의 알바 공작 부인이라는 그림입니다. 네. 뭐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알바 부인인데요. 실제로 알바 부인입니다. 그림이. 예. 자, 이 허리가 바로 그 개미 허리 아닙니까? 그렇죠. 쫙 동여맸어요. 예. 선생님, 이 그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S라인의 역사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고난과 핍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허리를 잘록하게 보이기 위해서 정말 못쓸 짓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콜셋을 하고 심지어는 너무 졸라매서 갈비뼈가 내장을 뚫는 일도 있었고요. S라인이 사실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들에게는 박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비율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WHR 복부 비만율을 알면은 아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한 건지 또 아름답게 또 이게 건강하면서 예쁜 건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측정하면 되나요? 그 모델이 필요한데 어떤 분께서 피팅 모델계 또 종결자. 아 그래요. 예. WHR이 왕허리. 이렇게 말 되네요. 딱 맞게. 허리와 엉덩이 비율을 줄자로 그 둘레를 재는 것인데요. 네네. 그 엉덩이의 가장 넓은 골반 부위를 네. 먼저 재겠습니다. 그러니까 122cm고요. 122. 2cm. 웬만한 어린아이 그다음에 이제 키네요. 허리를 재야 되는데 120cm. 120. 그렇습니다. 예. 허리와 엉덩이가 그 거의 1에 육박한다는 것은 예. 복부 지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좀 다이어트와 운동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네, 공식이 허리 둘레 나누기 엉덩이 둘레가 WHR이라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측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근데 뭐 사실 다이어트 시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 올리브 패밀리들도 아마 다이어트 경험 다 있으실 텐데 어떻게 빼보셨어요? 모델들은 그냥 급하게 빼야 되니까 네. 그럴 때는 안 먹고 빼는 거죠. 근데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직업상 급할 때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황철순 트레이너는 그런 걱정 없으시죠? 아무래도 이제 대회라는 명목하에 극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은 건강에 좀 무리가 되게 다이어트를 맞죠. 해요. 그래서 지방만 최대한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죠, 저희들.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가 얼마나 안 좋은지 올리브 실험실에서 확인해봤습니다. 현대인들의 최대 고민 다이어트. 무조건 굶는 게 다이어트의 지름길이라고요? 굶는 다이어트. 과연 정신 건강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올리브 실험실에서 확인하시죠. 아, 덥다. 살을 빼기 위해 굶고 있다면 주목하라. 이번 주 올리브 실험실. 음식을 참을 때 받은 스트레스와 다른 극한의 스트레스 전격 비교. 여기서 식사하셨어요? 아니, 아직 못 먹었어요. 자, 들어와 주세요. 오, 베이컨! 제가 드시라고 할 때까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문이죠, 고문. 안 먹는다고요? 안 먹는다고? 저 냄새 저게 정말 지는 거거든요, 저게. 드셔도 됩니다. 그냥 드시네. 먹고 후회. 공포 영화를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영구 씨한테 안대를 씌워드릴 거예요. 아니, 무슨 측정기를 목에 쳐요. 자, 이제 안대를 벗어주세요. 야, 이거. 여러분이 남는 게 뭡니까? 실험 결과 공개. 다른 극한의 실험들을 제치고 음식 참기 실험이 스트레스 폭탄으로 선정. 실험 결과 굶는 다이어트는 정신 건강을 해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어트 이제 굶지 말고 운동하세요. 그럼요. 운동해야죠. 네, 잘 봤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이야, 그런데 그냥 굶는 다이어트가 공포 영화 볼 때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았어요. 맞으니까요. 저희 실험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굶게 되면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날카로워지고 맞아요. 난폭해질 수도 있고요.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우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변화도 있고 이 인간의 신체는 그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단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단 것을 찾게 되고 눈앞에 나타나는 음식을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폭식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굶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지는 것이죠. 맞아요. 저는 오늘 우리 PD님한테 깜짝 속은 느낌이에요. 사실 건강 몸매 자랑하러 꼭 나와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박돌선 씨하고 같이 찍히는 거면 솔직히 안 나왔죠. 저도 정말 속상하게요. 모델이 작은 몸무게랑 허리 사이즈랑 엉덩이 둘레 비밀이거든요. 근데 오늘 잰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방송이니까 해야 되고요. 그래도 따져야죠. 아유 뭐 공인된 대표 몸매시고 저도 뭐
괜찮게 찍어주시겠죠? 그럼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예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전혀 걱정하실 게 없으실 것 같은 분들이신데 뭐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몸매 라인에 있어서 좀 처지는 부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심각해요. 저는 건강하고 몸매를 위해서 운동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그냥 마냥 운동만 해서 될 일인지 아니면 만약 35세가 됐을 경우에는 몸매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참 두렵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검사는 3D 바디 스캔. 3D 인치 스캐너를 이용 보다 정확한 신체 사이즈를 측정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체 구성 성분의 질량과 비율을 살펴볼 수 있는 체성분 검사 실시. 마지막으로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 체내 피로도와 면역력을 파악하는 혈액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건강한 몸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지금 제 옆에 최재희 아나운서가 나가 계시는데 네. 아니 우리 중에 솔직히 제일 날씬해요. 날씬한 정도가 아니라 네. 말랐어요. 아니 근데 왜 가신 거예요? 사실 저는 제 몸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는 해요. 근육량이 굉장히 적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생겨요. 아우 저 속아서 나갔어요. 이런 줄 모르고 불러서 갔는데요. 네. 허리 치수되고 힙 치수되는데 저 무대에 안 선 지 좀 됐거든요. 두 사람의 건강 몸매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굉장히 날씬하기 때문에 걱정돼. 오. 하나 뭐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도 아주 좋으시고 예. 아무 나무랄 데가 없는 이제 그런 몸매이긴 하지만 체지방량은 정상 범위인 12.0에 비해서 7.9로 약 4kg 정도 부족하신 그러니까 지방량이 정상보다 4kg가 부족하다는 것은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복부 지방률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마른 비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마른 비만. 결국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두선 씨는 뭐 멀리서 보기에도 그냥 슈퍼모델의 향기가 확 네. 시원시원하죠.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요. 그 체지방률이 그 정상적인 범위 내를 차지하고 계세요. 체지방량도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으셔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다이어트를 안 하시고 그냥 운동으로만 살을 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야, 모델이 아니라 운동선수를 하실 걸 그랬어요. 여자 차돌이야. 어쩜 이렇게 건강해요? 그러면 이제 뭐 건강 상태는 너무나 좋게 나왔고 그럼 몸매도 이제는 완벽한 겁니까? 박돌선 씨는? 그 일단 복부 지방은 좀 빼셔야 되기 때문에 네. 복부 지방량을 좀 조절하셔야 될 것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운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운동을 열심히 해라. 또 아이를 낳고 보면 저희 집안도 그런데 원래 그 뭐 이렇게 아이 낳기 전에 유지했던 그 뭐 가슴 라인보다 좀 처져서 그렇죠. 속상하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들 많이 상담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노화에 의한 가슴 처짐인데요. 네. 이게 10대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로 가는 아주 평균적인 그런 가슴의 처짐 현상이고 네. 결국 가슴의 처짐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다 이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이 처지는 메커니즘이 첫째는 노화, 두 번째는 출산 수유, 세 번째는 이제 급격한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 다이어트를 하는 것 때문에 젊은 여성들도 가슴이 처진 여성들이 요즘 많이 생겼는데 처진 가슴은 한 번 처지면 거의 자력으로 복구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요? 결국 처진 가슴은 예방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방. 그래서 결국은 중력이 때문에 가슴이 처지는 거거든요. 네. 중력 때문에 아래로 처지는 거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르는 운동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가 중에도 그런 자세들이 있죠.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든지 거꾸로 달리는 그런 기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기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걸 자꾸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아마 운동 트레이너 분들도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뭐 예방을 안 해서 처졌다. 이미 처졌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가급적이면 예방을 하시고
도저히 처진 것이 자신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아서 목욕탕을 가실 수가 없을 수준이 되시면 그다음에 이제 의학의 도움을 받는 건데 뭐 되게 가슴 확대 수술할 때 사용하는 보형물 이제 이것을 가슴 근육 밑에다 이렇게 넣어서 되게 가슴 위쪽을 이렇게 채워주는 이제 보통 이 정도 보형물의 크기를 사용하면 그 일반적인 그 기성복을 입으실 수 있는 B컵 정도의 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약 250cc 정도를 사용하시면은 아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부분에 엉덩이나 허벅지에 이제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을 빼가지고 빈약한 부분으로 넣어주는 그런 자가지방 이식 수술도 있고요. 가슴 쪽에도 사용하는 그런 필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커지는 정도는 생리 때 변하는 정도, 한 50cc 정도 커지는데 그 정도이긴 하지만 일시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근데 또 제 주변에 보면 짝가슴이라서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혀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요? 궁금한 게 한쪽 가슴만 수술 가능한가요? 짝가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유방암 재건 수술이고요. 이제 유방암으로 이제 한쪽 가슴을 잃어서 여성성을 상실한 분들이 여성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재건 수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선천적으로 한쪽 가슴이 발달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폴란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인 경우는 한쪽 가슴에만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여성의 가슴은 계속 변하잖아요. 나이 들면서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면서 비대칭을 다 맞춰주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사용됩니다. 네, 건강한 몸매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참 좋다고 했는데요. 또 중요한 일이고요. 황철순 트레이너,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올리브의 자칭 베이글남이라고 불리는 제가 보통 이런 건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본인이 얘기하는 없어 보이네요. 안 얘기하죠, 그런 거. 가슴 처짐 방지 운동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집에 이제 덤벨이나 1kg짜리 덤벨이나 물통을 들고 자, 누워서 내려오셨다가 그대로 모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이렇게 모양만 따라하는 것보다 가슴에다 집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올라오실 때 검상돌기 요 명치 부분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와, 진짜 쭉쭉 올라오네요. 이해가 있죠.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가슴 중앙과 하부는 거의 다 지방이기 때문에 가슴 아래로보다 살짝 위쪽으로 그러면은 이 쇄골선이 더 예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가슴을 들어주시면서 쭉 이렇게 정말 올라와요.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들이마시면서 내려갔다가 선생님 다시 배신하셨어요. 들이마시면서 내려가시고요. 다시 자 바로 가볼게요. 팔을 어깨 넓이에서 후 이렇게 25번씩 30초 쉬면서 하루에 4세트 정도 해주시고요. 어떤 효과가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상부 대흉근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가슴 볼륨이 채워지는 효과가 있죠. 다음은 옆구리 운동인데요. 옆구리요? 이 왼팔 바닥에 있는 팔로 살짝 밀어서 그대로 올라올게요. 그렇죠. 자세 나온다. 자세 힙 쪽으로 나온다. 팔꿈치를 끌어당겨 주시고요. 선생님 유혹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배가 나온 사람이 옆구리 운동만 한다고 해서 옆구리가 쏙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이 복직근 운동, 이 윗몸 일으키기 운동 후에 마지막에 옆구리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두 번째 운동은 어디에 효과가 있을까요? 복근 운동이니까요. 허리를 잘록하게 하고 더불어 복부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입니다. 맞춰야 먹는다. 질환에 관한 우리가 정보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할 수 있는 코너죠. 자, 오늘은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의 음식은요. 석류 주스. 너무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요. 올리브유 드레싱을 곁들인 견과류 닭가슴살. 고기는 다 좋아. 선생님, 이 음식들이 네. 어디에 도움이 되나요? 네, 석류는 그 피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이제 유사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할 때 그것을 보충해서 주기 때문에 가슴 크기가 이제 작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가슴살은 아시다시피 아까 황 트레이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음식이고요.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 낮추고 체중 증가도 낮출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프로그램 이름처럼 올리브 드레싱이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자체가 수명을 연장시키고 체중의 증가를 막아주고 여러 가지 인체 노화를 막아주는 작용들을 많이 하니까 예. 좋은 음식들이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첫 번째 OX 퀴즈입니다. 나이살이라는 게 정말 있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오, 갈렸습니다. 갈렸습니다. 뭐 나이살 드신 분이 왜 그러세요? 뭐 이런 표현은 하지만 예. 네, 나이에 따라 특정한 살이라는 건 없을 것이다. 네, 우리 이렇게 살 봅니다. 이런 거겠죠. 네, 우리 이렇게 봅니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있어도 그 평균 나이대 그런 그쵸. 에너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영! 나이살이 있습니다. 나이살이 있군요. 아 부럽다. 우리 저 나도 저기 가고 황철순 싶다. 트레이너는 예, 더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나이살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나이가 들면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게 돼요. 네.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같은 운동을 해도 체중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예. 닭가슴살 샐러드. 네,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중 건강한 몸매 만들기를 위해 적절한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1번 밤에 운동을 하는 표인봉, 2번 운동 직후 물을 마시는 장미화, 3번 피곤해도 운동을 꼭 하고 자는 박둘선.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있어요, 거기에? 네,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자, 그럼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2번. 운동 직후 물을 마시는 장미화. 물은 운동 전이든 후든 수시로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다이어트 때는 더 물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삼투 현상에서 땀을 또 수분을 배출할 수 있고 예. 그리고 포만감을 줘서 또 식욕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물은 예. 아니, 따라하지 마시고요. 삼투 현상 삼투. 때문에. 이쪽 한 얘기를 빼고. 네, 독창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포만감을 이제 느꼈거든요, 우리가. 정답은 2번이고요. 양팀 다 정답. 네. 자, 정답이 2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그 물이 빠진다는 것이 이제 탈수인데요. 네. 탈수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작용이기 때문에 네. 물을 수시로 마셔서 보충해 주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오늘 사실 출연자 중에 가장 우리 황 트레이너가 가슴이 큽니다. 아니 사실이에요. 네, 아니 관리를 또 하시니까. 네.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람이란 네. 네. 그 습관의 산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내가 오늘 하는 반복적인 행동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것이죠. 네. 네. 따라서 좋은 다이어트 방법과 식사 습관, 운동 습관을 기르시면 내일의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오늘까지 진정한 건강한 아름다운 몸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네. 말씀대로 내일은 더 건강한 몸매, 아름다운 몸매로 여러분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